지금 현재 모습입니다. 제가 취목을 해 놓고서 미국에 다녀온 후 현재 모습을 잠시만 제가 이제 보여드렸습니다. 어떤가요? 그 몽둥이가요, 그 많이 잘라 놓으니까 그 가운데 중간에 줄기들이 자랐고, 자, 몸통 하부 중간에서도 이렇게 눈이 나왔지 않습니까? 자, 그러면은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분재스토리 예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토종모가 나무 치목을 하려고 그래요. 나무가 참 특이하게 생겼잖아요. 이 많은 사람들은 이 나무요, 이 나무가 이렇게 위에가 무겁고 밑에는 가늘잖아요. 그래서 참 볼품이 없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요, 저는 이 소재를 보는 순간, 이 우리나라에 이 없는 수영이 보기 드문 수영의 모가나무를 만들고 싶어서요, 이거를 거금 주고 제가 지방에서 사왔습니다. 그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, 이 토종 모가나무가요, 이 꽃을 피운다든가 열매가 매달리게 하는 거는 굉장히 귀하거든요. 자, 지금 토종 모가 꽃이 와 있죠, 지금 이렇게. 그래서 이 분주께서 농장에서요, 이거 열매가 열리던 나무라 그래서 저는 두 말도 않고 그냥 주세요 하고 가져왔고, 또 이 나무를 보는 순간 저는 이 지금 수영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취목을 해서 이 완전 연근형 다간 모가나무를 만들어 보려고 제가 이 소재를 구입을 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거를요, 이 취목을 해서 일단 올해는 여기서 취목을 하고,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뿌리 밝은 처리를 해서 완전히 이렇게 눕힐 거예요. 해서 정말 이 모과나무 숲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모과나무 모아 심기도 막 하는 과정인데, 이 한 나무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요, 아마 이 세계적으로도 없는 그런 수영의 모과나무가 되지 않을까.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나무를 구입했습니다. 그러면은 그렇게 만들려면은요, 제가 일단은 이 많은 가지가 날아가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, 자, 모과나무 숲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중간 중심선이 굉장히 키가 커야 되거든요. 근데 지금 이 몸통 위에서 이게 보시면은, 자, 위에서 한번 보여주세요. 자,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런 데 순이 나오잖아요.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 다 세력을 뺏어 먹고 있기 때문에 저 속에 있는 아이들이 햇빛도 가리우고 세력을 이 큰 아이들한테 뺏기기 때문에 저런 아이들이 힘을 받지 못합니다. 그러면은 이 나무도요, 거의 몽둥이 수준이 돼야 돼요. 그래서 제가 필요로 없는 것들은 다 잘라 보겠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모과나무 굵은 가지를 자를 때는요, 지금 제가 이 가위들을 굉장히 깨끗하게 닦아왔거든요. 깨끗한 가위로 해야 됩니다. 왜 그러냐면은, 이 모과나무는 상처도 잘 아물지만 이 균이, 이 가위에 이 불순물 그런 균들이 있는 가위로 자르게 되면은 상처가 타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굵은 가지를 자를 때, 굵은 줄기를 자를 때에는요, 모두 다 반드시 그 가위들을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은 잘라 볼 거예요. 이거는요, 제가 삽목을 다 미리 해 놓을 겁니다. 지금처럼 삽목을 해도 모과는 잘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 버리지 않고 삽목을 해 볼 거예요. 일단은 모아 놔야 되겠네. 자, 여기다가 모아 놓고 자르고, 요것도 밑으로 향했으니까 밑으로 향한 것들은 다 잘라주고, 자, 이것도 밑으로 향했어요. 지금 밑으로 처진 가지들은 다 잘라줄 거예요, 제가. 그리고 또 위에 부분도 많이 잘라 주어야 저 속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니까, 저 속에 있는 것들을 더 키우기 위해서는 안쪽에 있는 것도 잘라줘야 됩니다. 잘라주고, 이 나무도 이제 완전히 이 몽둥이가 되었습니다. 지금 제가 몽둥이 만들어 놓고 봐도요, 이 선이, 이 곡이 너무 예쁘거든요. 제가 계속 고민을 한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이거를 취목을 해서 이 선으로 갈까, 아니면 자, 이쪽을 전면을 해서 이 선을 갈까 고민을 하다가, 제가 왜 연근으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, 이렇게 가자니
여기에 거기 너무 일자로 서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여기서 치목을 해서 이거를 연근을 만들어 놓고, 또 이 몸통은 이 몸통대로 따로 이렇게 나무를 만들려고 그래요. 지금 그런데 이제 연근을 이렇게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많이 들떠 있거든요. 얘를 조금 더 밑으로 이렇게 숙여줘야 된다는 얘기지. 그리고 이 아이도 나중에 이 치목을 해서 땅에 묻을 때 이 부분이 땅에 떠 있으니까 얘도 이 밑으로 내려오게끔 할 겁니다. 제가 이 목수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. 이거를 어떻게 내냐, 모과나무는 상체를 상당히 잘 아물리거든요. 그럼 어떻게 하느냐, 여기서 이제 목공용 톱, 예리한 톱으로요, 톱을 넣어줘요. 이렇게 그래서 다 자르지 않고 약 한 3분의 2 정도, 3분의 2 정도 넣고, 또 이쪽도 한번 넣어 볼게요. 이쪽은 여기는 치목을 했을 때 여기가 땅에 붙게끔 이 부분을 제가 톱을 넣어 볼 거예요. 완전히 자르지 말고 약 한 3분의 2 정도. 이게요, 나중에 이렇게 붙으잖아요. 그럼 여기가 칼로스가 형성이 되면서 서로 붙어버리거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. 자, 이거를 나무가 상하니까 이렇게 고무발을 대주어서 수피가 상하지 않도록 이쪽도 해주고, 또 이쪽도. 자, 일단 이렇게 해주고, 잠깐만, 이거를 살짝 또 당겨 주어서, 그죠? 이제 당겨야 돼. 이제 이렇게 당겨서 여기가 붙었어. 이제 뭐 또 다시 한번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또 당기고, 자, 또 붙었죠, 사이가요. 자, 이거 딱 다시 붙었어요. 한번, 또 한 번 더. 이게 제가 예전에요, 이 팔뚝만한 나무, 소사나무도 이렇게 해서 곡을 준 적이 있습니다. 이거 모과나무는요, 수피가 잘 붙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붙을 수가 있거든요. 자, 붙었어요.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, 그죠? 자, 한 번 더. 자, 딱 붙었잖아, 여기가. 그지? 오히려 저희들이요, 나무 호접 같은 거나 드릴접이나 뭐 사과접 같은 경우에도 이 서로 이 형성층이 붙으면은 딱 이게 접이 되는 거거든요. 제가 그런 공법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. 지금 또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죽는다는 얘기지. 또 조금 더.
자, 여기 붙었어요 또. 자, 저 뒤에 가면은 자 멀리서 보시면은 여러분 어떤가요? 자, 이렇게 이게 지금 많이 내려왔습니다. 이제 조금 더 내려오고 싶으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주저앉히면 되는 거예요. 한 번 더. 저희들이 이 목공으로 이 활을 만들 때 이런 공법도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이렇게 서로 공간이 계속적으로, 자, 여기서 또 내려간다는 얘기지. 이렇게 조금 더 숙여주고, 이게 자 점점 이렇게 주저앉혀줘서 자 보시겠습니다. 지금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은요, 과연 내가 그 톱이 들어간 자리인지 아닌지가 표시가 안 나요. 왜 그러냐면은 나무가 이런 식으로 V자 된 부분이 이렇게 붙었잖아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지금 나무가 약 한 1cm 정도가 내려왔습니다. 이렇게 해 놓으면은요, 이 나중에 이 땅에 묻었을 때 이 부분이 다 이게 뿌리를 이런 부분에 뿌리 밝은 채를 해서 이렇게 심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 이게 완전 연근이 될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이런 순들이요 쫙 올라오잖아요. 그러면 하나의 그 모과밭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개작을 합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구부려 놓고, 또 이런 부분은 상처 처리를 단단하게 해줄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제 이걸 취목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이 모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굉장히 깨끗한 걸로 잘라고 나서요, 꼭 이렇게 이 상처 치료를 반드시 해줘야지 이런 부분으로 이 수분이 빠져나가서 또 그 상처가 잘 아물릴 수가 없거든요. 일단은 이렇게 길게 남겨둔 부분들, 또 이렇게 재개한 부분들은 예리한 칼로 자 이렇게 다듬어서 반드시 상처 치료를 꼭 해줘야 상처가 깨끗하게 아물릴 수가 있고 이 타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이제 이 부분에요, 나중에 이 물이나 이게 들어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카타파스타,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줘야 됩니다. 이 다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큰 개작을 하지 않는데, 이 모과나무의 특성은요, 다른 나무끼리 이렇게 붙여놓으면은요, 그게요, 왜 열리지라 그러잖아요. 나무가 붙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굵은 줄기도 이런 식으로 곡을 넣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이제 곡 넣는 사람들은 아마 그 제가 적용한 바를 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수일을 하면서 이런 그 굵은 것들을 저희들이 구부릴 때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목공일을 하는 공법으로 이렇게 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으로 물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, 이게. 자, 이렇게 이걸로 다시 한번 또 이제 비가 오고 막 그 장마철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는요, 이 건물 왜 방수하듯이 완전 무게롭게 방수를 해줘야 돼요. 이렇게 방수를 해주는 거예요.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요, 이 속으로 물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. 자, 일단 이렇게 다 상처를 지금 상처 치료도 다 했어요. 이런 부분에. 왜냐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잘라낸 이유가요,
이 가운데 부분, 중간 부분이 좀 키가 커야 되잖아요, 나무라는 거는. 그래서 얘네들을 가해를 다 세르고 죽여줬다는 얘기.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쭉 이제 곡을 제가 물론 클 때 녹지거리를 해서 곡을 주겠죠. 얘를 이제 도장을 시켜준다는 얘기지. 그래서 이 수고가 약 한 50cm 정도로 해서 제가 한번 그 나무를 만들어 보려고 그러거든요. 자, 이거는 이제 여기서 치묵만, 뭐 치묵하는 거는 간단하잖아요. 자, 치묵도 한번 기왕에 하는 거, 치묵하는 거 정도 내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치묵할 위치입니다. 자, 치묵할 위치가 최대한 대로 약돼야 되기 때문에, 자, 자, 이 정도에서 제가 치묵을 하려고 그래요. 이게 치묵할 때에도 이 펜으로 이렇게 살짝 그려놓고 하면은 그 칼을 넣을 때 참 좋아요. 이렇게 이 부분. 물론 저는 이제 이 접도를 사용하시는데, 이제 이런 접도 같은 경우에는요 잘 안 들면 수들로 가려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 접도보담도 오히려 이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. 더 잘 들고. 자, 이거는 여기에서 약 한 1.5cm 정도를 표피를 깔 거예요. 제가 여기서, 자, 이게 너무 나무 두께가 너무 얇게 까게 되면은요, 자, 이 형성층이 이 캘로스 형성보다 붙여버리거든요. 그래서 취하가 이 정도 두께에서는 약 한 1.5cm 정도 서로 이 수피를 깠을 때 이 그 캘로스 형성이 되면서 수피가 서로 붙지 않을 그러한 간격을 까주는 게 좋고, 또 이걸 깔 때에도, 자, 이 안에 있는 형성층이 완전히 목질부가 나올 때까지. 근데 이제 만약에 치목 하시면서 이 편견 생기는 분들이 보면은요, 나무가 죽을까 봐서 이 목질부 나올 때까지 안 까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그러면은 절대로 그 부분에서는 뿌리가 잘 내리지 않습니다. 자, 이렇게 이 까는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리니까 다 까고 이게 수피 제거를 하고 난 후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 많은 분들이요, 치목을 하면서 꼭 편근이 생긴다 그러거든요. 그 이유는 뭐냐면은, 자세히 나무를 보시면은요, 이 목질부와 하얀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 하얀 걸 완전히 벗겨내서 목질부가 이렇게 완전히 살짝 좀 까질 정도로 돼야 되는데, 그게 까지지 않을 경우에, 벗겨지지 않을 경우에서는 그 부분이 뿌리가 편근이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, 이런 저 같은 일이 예리한 칼로 세심하게 이렇게 완전히 싹 긁어줘야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이 칼로스 형성이 붙지 않게끔 해줘야 됩니다. 오히려 이런 상처는 나무가 칼로스 형성이 돼서 상처를 안 물려야 되는데, 요 부분이 너무 간격이 좁게 되면은요, 상처가 안 물려버립니다. 그러면은 거기서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.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은, 제가 사용하는 그 미국 뿌리 밝은제 3번입니다. 이거를 제가 구입하는데, 제가 10년 전에 구입했던 건데, 10년 전에 제가 6만원을 주고 구입했던 건데요, 뭐 이리저리 나눠주고 이제 없어요. 이거를 제가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. 이게 필요하신 분들 나중에 내가 이제 멤버십 회원들한테 나눠드리려고 지금 구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거 수입해는 업자가요, 간둬버렸더라고요. 그래서는 이 황토와 이 뿌리 밝은제 얘를 섞어요. 황토하고 물하고 뿌리 밝은제를 충분히 잘 이렇게 개준 후에 여기에다 다 입혀줘야 된다는 얘기죠. 여기다 이렇게, 그죠? 이거를 안 해도 물론 뿌리는 잘 내리기는 하겠지만, 이거 발라주는 게 뿌리 밝은 효과가 100%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왜 그 홍피느릅이라든가 그 뭐 장수매나 그런 나무들 보시면 알잖아요. 확실하게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번에 얼마 전에 올린 그러한 나무들도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밝은 처리 한다든가, 또 치목에 있을 때 항상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. 자, 이렇게 해놓으면은 또 이 황토하고
이 밝은제하고 같이 이 배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밝은제만 발랐을 때는요 물을 주면서 씻어 내려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 황토로 한번 덮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서 들어왔지. 이제 여기에다가 화분을 매달아도 좋은데 참 화분 매달기가 참 애매합니다. 지금 그러죠? 이게 튀어나와 가지고. 그래서 수태를 아주 잘게 부셨습니다. 잘게 부셔서 이게 비닐로 이 검정색으로 이게 넣을 거예요. 자, 이거를 수태를 이렇게 김밥 말듯이 이게 놔야겠다. 자, 김밥 말듯이 말아 가지고 이렇게 딱, 그죠? 이거 크게 할 것도 없어요. 이렇게 김밥 말듯이 말아 가지고요 이거 딱 좀 매부르면 되죠. 묶어 놓으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 밑에로는 이 물이 좀 잘 안 빠지게끔 꽉 묶어 줘야 돼요. 이렇게 항상 이 수분이 여기에 머무를 수 있게끔. 자, 이렇게 위에서는 물이 잘 들어가고 밑으로는 물이 잘 흐르지 않게끔 해서 여기에 좀 수태 자른 거를 이렇게 꼭꼭 이렇게 눌러서 잘 해줘서 항상 그 안에 이제 수분이 머금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안에 이 위에서는 물이 좀 들어가 줘야 되거든. 자, 이렇게 해주면은 이걸로써 치목은 끝난 거예요.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다 해줘서 혹시 이제 뭐가 위에서 이제 눈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잖아요. 이런 부분이 눈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. 자, 그렇죠. 제가 이렇게 해서 이 그 연근 만드는 거, 모과나무 연근 만드는 과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. 이렇게 심으면 되겠죠. 거기가 일자가 이렇게 됐고 취목했고, 그리고 이제 이 목대는 원체 좋은 목대이기 때문에 이제 취목을 따면은 분명히 이 많은 가지들을 잘랐잖아요. 그럼 여기에도 눈이 나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 목대는 이 목대대로 이제 다른 사용을 해도 이 값어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또 삽수들 잘라놓은 것들은요 이 그 메네델 뿌리 밝은 촉진제에 24시간을 담궈 두었다가 저곡토 세립 거기에다가 이제 꽂아 놔서 이것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 모과나무 연근 만드는 법도 공유했습니다. 아마 이렇게 이 나무 구부리는 영상들은 처음 보시고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저는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했었고 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았습니다. 이 차후에 이제 여기서 뿌리가 내리면은 이런 부분에 이제 다시 밝은 처리를 해서 또 화분에 깊게 묻어서 연근을 더 멋있는 그런 그 연근 모과 숲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예선이었습니다.